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0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탈북 어민 강제 북송 과정이 숱한 불법으로 얼룩진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이번에는 대선 전날 NLL을 넘어온 북한 선박을 납포한 뒤 합동조사도 없이 하루 만에 북한에 돌려보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자 그동안 침묵을 지키고 있던 추미애 전 법무장관이 연일 윤 대통령을 저격하고 나섰습니다. 이종근 전 데일리안 편집국장님과 정치권 이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조선일보에서 이 보도를 단독으로 했는데 네네. 지난 대선 전날이죠. 그렇습니다. 3월 8일에 이 북한 선박이 NLL을 넘어와서 이 납포를 했는데 바로 그 다음 날 3월 9일 네. 대선 날 돌려보냈다고 그러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말씀에 앞서서 저는 지난번에 네. 강제 북송 사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때 사실상 JSA 대령이 청와대에 보고하는 그 문자가 없었다면 그것도 역시 우리가 모르는 사건이 될 뻔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예. 때문에 이게 이 정권 하에서 덮은 이런 유사한 사건이 한두 가지가 아닐 수도 있다. 그렇죠. 덮을 때 덮어서 성공한 사례는 우리가 모르는 거잖아요. 할 길이 없죠. 알 길이 없죠. 예. 그 중에 하나가 지금 터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모를 수 있는, 그러니까 이건 더 많을 수가 그러네요. 있다라는 그런 지금 방증이고요. 자, 이번에 밝혀진 건 바로 3월 8일입니다. 지난 대선 하루 전날, 이 서해 백령도 인근에서 선박 한 척이 접근을 했고요. 오전 9시입니다. 아주 긴박한 상황이었어요. 보니까 9시 40분쯤 경비정이 나타나서 같이 침범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해군이 경고사고를 보내서 경비정은 돌아갔고 납포를 한 겁니다. 그래서 11시 42분 백령도에 예인을 한 거예요. 자, 이렇게 됐는데 안에 탑승한 인원은 5명의 군인과 1명의 사복. 보니까 사복 안전요원이었다. 뭐 중국으로 얘기하면 공안 또 보안요원. 정치장교죠. 예, 공안요원이죠. 예, 공안요원이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런 상황이라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 첫 번째, 대공용의점. 예. 즉 간첩이냐 혹은 군인이니까 도리어 더 간첩 정도가 아니라 무장 군인이잖아요. 예. 무기가 있었고 근데 넘어왔다. 그렇다면 상당히 많은 혐의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대공영의점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을 가정하에 일단 합동 조사를 벌여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합동신문이 있어야겠죠. 합동신문이나 일단 여기에 전문가들 있죠. 국정원도 포함돼야 되고 국방부 또 뭐 통일부 전문 요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내려왔을 때 그런데 그러지 않고 해병대와 안보지원사령부 조사만 진행을 하고 그 다음 날 오후 2시에 바로 임계해 버렸다. 그리고 이것은 전혀 알려지지 않고 자기네들끼리만 알고 있었던 사실이다. 이게 드러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었으면은 과거 같으면은 뭐 당연히 합동신문이 벌어졌을 텐데 국방부 대북정책과에서 바로 백령도 관할 해병대에 지시를 해가지고 약식 조사를 한 거 아닙니까? 약식해서 그렇죠. 이른바. 네. 그리고 돌려보내버렸단 말이에요. 이 국방부 대북정책과가 이렇게 했다는 것은 결국은 대북정책과가 누구한테 지시를 받았겠어요? 청와대 안보실 당시에 그렇다고 봐야 할 것 아니겠어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지난번에 그 강제 북송도 이해가 가지 않는 게 JSA 대령이 직보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자기 상관한테 이 보고를 하고 그 상관은 국방부 장관한테 보고를 하고 국방부 장관이 통화를 해서 NSC와 연결을 해야 되는 어떤 상황인데 어떻게 대령이 보고 체계가 바로 청와대 안보실장 차장한테 바로 지금 연락을 한 거 아닙니까? 이런 거를 봤을 때 모든 것들이 다 청와대에서 군 통수권의 어떤 그 체계 안 갖추고 직보를 하고 또 직접 명령을 내렸다라는 증거가 지난번에도 있듯이 이번에도 역시 청와대가 직접 나섰다라고 추정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게 국방부의 군의 지휘 체계를 무시한 이런 행태가 벌어진 거 아닙니까? 청와대 안보실은 그런 지휘 명령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데입니다. 군에 없죠. 대해서 직접적인 예, 예. 지시는. 그렇죠. 거기는 사실은 참모진들이 있는 곳이지 예. 이 국방을 이 통수권을 중간에 개입을 해서 명령을 내리거나 보고를 받는 자리가 아니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군 통수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가안보실 그런 명령을 하려면은 이건 대통령의 지시다. 뭐 대통령이 직접 지시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참모들이 대신해서 지시를 해야 하는데 그런 말이 없잖아요. 지난번 북송 때도 대통령 지시란 말을 한마디도 하지를 않았지 않습니까? 그건 다 이제 나중에 문재인이 무슨 책임 혹시 질까 봐서 그런 것을 딱 그렇죠. 차단해버린 거랍니다. 네, 그렇죠. 이런 게 진짜 국가안보 문란 사태인데 더군다나 이 민간인도 아니고 거기 탄 사람들이 군 정복을 북한군 정복을 입고 있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대선 전날 서둘러 보내버렸을까요? 물론 그 예, 예. 2019년에 이 강제 북송 사건 나고 그러면서 이 국가안보실이 북한 그런 선박 이렇게 납포를 할 경우 이 발견 시 어떻게 하면 되느냐는 대응 메뉴를 만들었는데 그것에 따랐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합리적인 그런 설명이 지금 되지를 않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거는 거꾸로죠. 지난번 강제 북송은 귀순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넘긴 거라면 이번에는 귀순 아니다. 우리가 내려왔다. 지금 우리는 군인의 이삿짐을 옮기는 배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우리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에 밥도 안 먹고 계속 그 항의를 했다. 나 돌려달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생각을 해보세요. 왜 덮었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죠. 아니 만약 그렇다면 떳떳하게 밝히면 돼요. 이 사람들이 실수로 내려왔고 군인들이 이러이러한 진술을 하고 있다라고 돌려보냈다라고 해도 돼요. 하지만 문제는 이겁니다. 대선 전날 무장. 그러니까 어쨌든 군인들이니까 거기 무기가 있었을 테고 군인들이 내려왔다 그리고 경비정까지 따라왔다 이 정황 자체가 사실상 어떤 혐의가 굉장히 높잖아요. 여러 그렇죠. 가지로 여러 가지로 높죠. 신문을 할 사안들이 지금 많다고 봐요.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밝혀지고 신문을 하고 이렇게 됐을 경우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게 또 북풍처럼 보일 수가 있다. 북한이 물론 정식으로 개입했다기보다는 이런 그 안보가 위험하다. 이런 정황으로 비춰질 수 있다. 이러면 대선에서 불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게 아닌가. 너무나 서둘러서 사흘도 아니고 최소한 강제 북송도 사흘 아니었습니까? 예. 사흘이 뭐 많은 시간이다 주장을 하는데 그것도 말도 안 되고 최소 보름에서 한 달은 조사를 하는데 근데 하루도 안 돼서 조사도 안 하고 보냈다? 국정원이 참여도 못하게 했다? 이건 너무나 명명백백하게 화급했다. 너무나 지금 다급하게 화급하게 보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청와대에서는 정무적 판단, 정치적 판단을 했다고 봐야지 않겠습니까? 대선에 미칠 영향이 자칫하다가는 이게 알려질 경우 뭔가 북풍을 일으키나 뭐 여러 가지 과거에 그런 전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점을 우려해서 그냥 덮어버린 것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사실은 지난번 북한 어민 강제 북송 때도 정경두 국방장관은 완전히 패싱당한 거 아닙니까? 언론 보도 보고 알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럴 정도로 군 지휘 체계 자체를 무시하는 그런 청와대 안보실의 횡포랄까? 어떻게 보면은 직권 남용이죠. 권한 남용이죠. 이런 일들이 뭐 벌어졌는데 사실은 지금 이 북송 과정 그 어민에 대한 그걸 보더라도 청와대가 가장 법을 지켜야 하고 법을 준수하는 그런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 전체적인 내용들을 보면 불법으로 얼룩진 강제 북송이다. 네네. 이런 비난을 명기 어려운데 앞서 말씀하신 대로 김유군 당시 안보실 1차장 JSA 대대장이 직보를 했는데 그 사건뿐만 아니라 이미 그 이전부터 2019년 9월 뭐 그 사건 나기 전부터 JSA 대대장이 계속 이 김유군 1차장한테 보고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김유군 2차장이 판문점에서 일어나는 특이 동향이 있으면 나한테 직보를 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도 사실 저는 뭐 이
강제 북송이나 어민 사건과 별개로 NSC 문재인의 NSC를 조사해야 된다. 예, 그래서 그러니까요. 여타 또 다른 그런 전횡들이 어떻게 벌어졌는지 이건 가장 중요한 게 군의 기강입니다. 예. 군의 군에 내려야 될 민간 통수권자가 군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그 체계가 제대로 잡히지 아니하면 그야말로 자기들이 전횡을 저지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군의 이 명령 체계가 무너지는 겁니다. 예. 국방부 장관이나 합참의장이 모르는 군과 관련된 명령과 보고를 청와대에 뭐 NSC에서 직보를 받고 명령을 내린다. 이거와 관련해서 잘못된 부분들을 다 바로 잡아야 된다라는 생각이죠. 그러니까 뭐 김유근이는 본인이 8군단장 시절에 그 JSA 대대장 A 중령이 같이 밑에서 근무를 했던 모양이에요. 네. 경호실 때도 그랬고. 그러니까 뭐 사적인 이런 인연은 상당히 깊은 모양인데 군에서 사적인 관계로 지시 보고를 하고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당나라 군대도 아니고요. 예. 또 하나는 그 경찰 특공대가 이제 호송을 했지 않습니까? 당시 국가안보실에서는 군에 네. 국방부에 호송을 할 수 있느냐, 네. 해줄 수 있느냐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군이 거부를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민간인을 호송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법적 없다. 근거가 없다. 민간인을 호송할 때는 대한적십자사가 지금까지는 해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또 유엔사한테도 요청을 했는데 거기서 또 거부당하니까 경찰 특공대한테 호송을 지금 지시를 한 거죠. 사실상 청와대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찰 특공대 법 거기에 보면은 그 직무 집행 지침인가 여기 보면은 그런 역할이 없다는 거죠. 주로 대테러 문제라든가 네, 그렇습니다. 무슨 인질 뭐 이런 때 특공대가 투입되는 것이지. 그렇죠. 민간인 더군다나 북한에서 넘어온 어민을 이 북한에 넘겨주는 그런 호송 업무 자체 그런 역할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뭐 쭉 보면 대부분이 이제 테러 말씀하시지 테러와 관련된 훈련을 했고 폭발물 그 제거, 요인 요인 경호 이런 일들이 가장 중요한 어떤 임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경찰 특공대와 관련돼서 호송과 관련해서 단 한 가지도 법이 그러니까 적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즉 첫 번째 이렇게 하려면 이것도 역시 공문으로 해서 이 개통을 밟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모두 다 구두로 했다는 거예요. 왜 구두로 했을까요? 남기지 않으려고 그랬겠죠. 공문은 남아야 되니까. 책임질 사안을 남겨두지 않기 위해서 그렇죠. 면피 이용으로 그런 거 그렇죠. 공문이, 말로 그렇죠. 지시를 한 거죠. 공문이 있다면 그 공문의 주체가 누구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명령을 내리고. 명명백백에 드러나니까 그렇죠. 누가 지시를 어떤 하고 지시를 거기에 내렸다. 어떤 지시가 있었던 내용까지 다 나타나니까 그렇죠. 나중에 문제가 될 경우 그 책임 소재를 규명할 수가 있는데 네. 뭐 본인들이 나 그런 적 없다고 해보면 끝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경찰 특공대 대원들에게도 어떠한 임무인지 전혀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다. 예. 그리고 그 두 사람에 대해서 안대를 씌우고 그 다음에 케이블이라고 해서 이 호송줄, 예. 호송줄 아주 특수 호송줄로 묶었다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 법 체계상 그 피의자이든 한 용의자이든 어떤 시민에게 이렇게 안대나 혹은 보호 장구나 또는 호송줄을 묶을 때는 법에 근거해야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건 그렇대요. 공권력이잖아요. 어떤 사람의 인신을 지금 권리를 빼앗는 거잖아요. 자유의 권리를 빼앗는데 자유의 권리는 법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포승줄로 그 범인들도 묶고 이제 가는 경우는 우리가 텔레비에서도 많이 봤는데 네. 안대를 씌우는 경우는 아주 특수한 외에는 없다고 그러네요. 거의 그런 경우가 오히려 없는 것이죠. 재갈을 물리는 경우는 있다고 네, 그러더라고요. 네, 그렇죠. 왜 이렇게 자해를 예, 예. 해가지고 혀를 깨물어서 예, 예. 이렇게 자해를 할 수가 자진할 수 있으니까. 자진 예, 예. 할 수 있으니까 재갈을 물리는 경우는 있는데 안대를 씌우는 거는 거의 뭐 문명 외국에서도 국가에서는 거의 볼 수 없다고.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이 사람은 그냥 추방당하니까 무조건 해도 돼? 이런 식으로 넘어갔다라는 것도 사실은 적법하지 않다. 법의 어떤 근거를 벗어난 이 모든 것들이 다 법의 근거를 벗어난 그런 명령 또는 임무 수행 또는 인신 구속 이 모든 행위들이 불법으로 저질러졌다라는 겁니다. 그런 불법들이 지금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로 지금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동안 뭐 정의용 당시 안보실장은 말할 것도 없고 김현철 전 통일부 장관도 귀순 의사가 없었다. 그게 이제 귀순 의향서가 나오니까 진정성이 없었다. 또 뭐 이렇게 말을 바꾸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사진과 동영상까지 지금 다 나온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그 흉악범을 우리가 보호해야 하는 흉악범이라고 하더라도 네네. 그게 무슨 뭐 사람을 16명을 죽였다는데 그런 증거가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은 거 아닙니까? 혈흔이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안 보였다는 거 아닙니까? 김현철 장관은 당시에 통일부 장관은 있었다라고 상임위에서 얘기를 해요. 막 추궁하니까 증거가 어디 있냐 그랬더니 혈흔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나중에 또 말이 바뀝니다. 페인트 칠을 했다고. 그러니까 그것도 일관성이 도리어 정부의 해명이 일관성이 없었던 거예요. 아니 그 당시 네네. 그 선박을 소독하고 점검했던 그 3명이 들어갔던 모양인데 네. 2명은 이제 그만뒀고 1명은 지금도 있다는데 네네. 그 사람이 지금도 혈흔은 자기는 본 적이 없다고 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페인트하고 소독하기 전에 네네. 가서 봤는데 없었다. 16명을 만약에 살해를 했다면은 그 흔적이 안 남을 수가 없잖아요. 거기서 어떻게 그렇게 깨끗이 정돈을 네. 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거 보면은 지금 이제 민주당이나 이 문재인 쪽 사람들은 지금 총력 방어전에 나서가지고 이제는 이제 그런 흉악범을 보호하는 게 우리 헌법의 정신이냐 하고 정의영이도 그거야말로 감성팔이인 게 감성팔이에 나선 거죠.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차곡차곡 다 드러나는 게 이겁니다. 자, 흉악범을 우리나라에서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없지 않느냐. 왜냐하면 바깥 국외에서 저질러진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증거가 없고 증언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 처벌할 근거가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사실 또 하나 드러납니다. 2014년도에 수원지법에서 판결이 있어요. 5년형을 A씨한테 합니다. 이 A씨가 북한에서 범죄를 저질러요. 북한에서 저지른 범죄를 우리나라 이 수원지법에서 여기서 단죄를 해서 5년형을 때립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저질렀던 일도 우리나라에서 법으로 가능하다라는 판례가 분명히 존재하는 거예요. 보니까 그것만 존재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흉악범이니까 안 된다. 그 처벌이 안 된다? 아니고요. 흉악범이니까 당장 우리 섞이면 안 된다. 우리 국민과 섞이면 안 된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23명이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에 이게 비보호 이탈 주민이라고 해서 23명이 사실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혐의가 있어요. 즉 뭐 테러도 있고요. 그 안에 또 살인 혐의도 있고 이런 혐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추방하지 않았어요. 단지 비보호라는 게 지원은 하지 않는 거죠. 예, 그렇죠. 그 사람을 지원을 줄 수는 없죠. 그러니까 우리 그렇게 국민 해서 세금을. 관리는 하되 그러나 지원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23명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왜 추방하지 않았죠?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2012년입니다. 2012년 10월 6일 날 군사분계선을 넘어온 북한 군이 있었어요. 그런데 북한 군이 자기 상관 2명을 죽였어요. 그걸 죽이고 왔어요. 근데 귀순 의사를 물어보고 귀순시켰어요. 그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흉악범 아닙니까? 북한에서는 태영호도 흉악범입니다. 그럼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그리고 저 북한이 언제나 하는 게 이 탈북한 사람들을 무조건 다 범죄인으로 취급하잖아요. 그럼요. 태영호 예. 공사는 아동 성 폭행범이라고 얘기하지 북한에서는 않았습니까? 무조건 뭐 흉악한 범죄 저지르고 탈북했다 그렇게 지금 선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요. 그러면 지금까지 그럼 다 추방했느냐, 다 돌려보냈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 병사도 사실 그때 우리나라에 넘어와갖고 되게 굉장히 유명해졌지만, 그러나 그 병사 알고 보니 교통사고를 해갖고 사람 죽여갖고 넘어온 병사였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실수를 하든 고의적으로 하든 북한에 해서 북한법으로 해야 된다라는 게 이 지금 논리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 논리 다 뒤죽박죽이 되니까 지금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감성팔이다, 종북몰이다, 이걸로 말을 또 바꿨어요. 말 바꾸기를 했는데 문재인 정권이 가장 앞세운 게 특히 운동권 정권이 인권, 사람이 먼저다. 그럼요. 이거 아닙니까? 그렇게 떠들던 사람들이 지금 이 북한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서는 전혀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고 네. 또 서훈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김현철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미국으로 왜 내뺍니까? 내뺄 이유가 없잖아요. 자신들이 떳떳하면은. 네, 네. 그러면 뭐 빨리 돌아오든가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말로만 수사협조한다고 하지를 않고 있는데 이 모든 진실은 이제 검찰에서 밝힐 수밖에 없는데 제 생각은 검찰이 또 하더라도 문재인 정권 쪽 사람들은 검찰에서 그 짜고 치는 고스톱 했다 또 이럴 테니까 차라리 이런 때 상설 특검 같은 것을 네. 발동을 해갖고 특검에서 좀 객관적으로 수사를 하도록 해주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정조사와 특검을 이야기하고 있죠. 지금 관련된 부처가 한참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요. 뭐 통일부, 뭐 법무부, 국정원, 국방부, 외교부 부처만 해도 5개 이상이 지금 관련된 일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그 여러 부처들이 관련된 일이라면 국정조사를 해야죠. 예. 국정조사도 하고 필요하면은 뭐 특검을 해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규명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은 정치적인 어떤 논쟁을 벌일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대통령실까지도 홍보수석이 나서가지고 이렇게 정쟁화 시켜버리는 거 그것은 좀 대응이 그런가. 검찰에서 또 뭐 국정조사든 제대로 밝히면 되는 거거든요. 사실관계만 밝히면 되는 것이지 이게 정쟁 소재는 아니라고 봅니다. 최영범이라는 사람이 진짜 마음에 안 드는 게 잘못하고 있는 게 뭐냐면 낄낄 빠빠예요. 낄 때 끼어라. 즉 지금까지 대통령이 혼자서 지금 이 집중 난타를 당할 때 왜 가만히 있었어요? 홍보수석이 나서서 뭔가 이걸 정리해주고 대통령을 해명해주든 자신이 해명해주고 또 대통령한테 오는 화살도 자기가 좀 맞아주고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아무 얘기도 안 하다가 갑자기 왜 이 현재 지금 그 안보 적폐와 관련돼서 한참 쏟아지고 또 검찰이 이미 공공수사 3부에서 수사가 들어갔습니다. 네. 이런 상황이라면 청와대는 빠져야죠. 빠져야죠. 청와대는 이건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 지켜봅시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여당이 만약에 이 야당이 하도 공격을 하면 여당이 여당이 나서서 하죠. 서로 싸우게 만들면 되지. 자기가 이렇게 하면은 야당도 고맙습니다죠. 왜냐하면 대통령실하고 그대로 이 문제로 정쟁화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이런 그런 우를 범했습니다.